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5년 만에 밀어붙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 독재 정권도 아닌 문민정부에서 실행된 계엄 선포여서 그 놀라움과 충격의 강도가 더욱더 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5일, 윤석열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과는 하되 임기 중단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7년 5월 9일까지 그 직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역시나 그 개뻔뻔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최악의 악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과연 윤석열은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실패로 돌아간 계엄 선포, 여야 모두에게 자기 파괴적인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왜 한밤중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윤석열은 불리한 국면마다 반국가 세력을 자주 거론해왔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된 날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이전 사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국가는 사실상 반윤석열을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프랑스의 절대왕정 시절 루이 14세가 말했던 짐이 곧 국가다라는 표현을 떠올리게 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곧 국가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요.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에도 윤석열은 이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또 꺼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신은 국가고 항상 옳은 데 발목을 잡는 야당과 국민들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건데요. 야당이 대표했던 지난 4월 총선에 최상병과 김건희 특검법,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안까지 민심은 10%대로 폭락한 역대 최저 지지율로 국정 기반의 변화를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윤석열은 더욱더 궁지에 몰렸는데요. 김영선이 좀 해주라라는 자신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 커졌고 시한폭탄 같은 명태균 씨의 입은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명 씨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결국 사태 해결이 불가능할 거라는 우려도 있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더군다나 장기화된 윤한 갈등으로 여권마저 마음 놓고 기댈 수 없게 되자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자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계엄령 도박은 그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았고 실제 6시간 만에 초라하게 막을 내렸는데요. 윤석열은 역대 가장 멍청한 바보 대통령으로 역사로 기록될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탄핵한 한심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채워서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추가적인 쿠데타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내란죄 혐의자의 국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당일인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날 국무회의는 누가 참석해 어떤 의견을 냈을까요? 참석한 대다수 장관은 반대를 했지만 윤석열이 이 계엄령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은 심야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 정도가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김용현, 이상민, 송미령, 조규영 장관 등 6명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6명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 7명은 참석했는지 불참했는지 자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내란 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것은 이제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의결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실제로 국무회의 참석자 상당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윤석열의 입장이 완강해 뜻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과 충암고 동문으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조차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계엄을 직접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을 막지 못한 다른 장관들까지 국무위원들은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명 먹튀인데요. 갑자기 영화 서울의 봄 대사가 생각납니다. 실패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 이제와 자신들은 쿠데타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들, 혁명이었다면 다른 말을 했을까요?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이제 윤석열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의 술주정 같은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내다 팔면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1,440원 넘게 치솟으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신들이 계엄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추가적 자금 이탈도 우려됩니다. 고작 6시간 지속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우리 국민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윤석열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는 하루빨리 해고해야 마땅합니다. 제2의 백종원을 1000명 육성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더니 바로 이튿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노쇼 방지 대책이 아니라 윤석열의 노쇼입니다. 그토록 내세우던 외교 성과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다. 인기가 바닥나 실행한 처절한 도박이다. 라는 외신들의 냉정한 평가를 들으십시오. 정치, 경제, 외교 할 것 없이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든 윤석열에게는 이제 단 하루도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치, 경제, 외교 오롯이 정상으로 복구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어제 밤과 잠과 힘을 모조리 뺏겼습니다. 보통의 하루를 파괴한 주범 윤석열의 빠른 하야를 촉구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 절차를 돌입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도 빨리 동참 의지를 밝히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진짜 힘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방법입니다.